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함께 웃으며 밥을 먹는 사람이 사실은 여러분을 호구로 보고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이 아주 작은 순간에 본심을 드러내고 여러분을 무시하고 있었다면 그 아찔한 배신감을 견딜 수 있겠습니까? 가장 두려운 것은 대놓고 나를 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겉으론 웃으며 다정한 척하면서 은근히 내 신뢰를 짓밟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나눌 이야기는 바로 이 주제입니다. 밥을 같이 먹고 나서 드러나는 작은 행동 하나로 사람의 본성을 알아보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밥을 같이 먹자고 해놓고 막상 계산할 때가 되면 오늘은 내가 낼게 하고 말만 해놓고 끝까지 미루는 사람, 밥값을 내야 할 상황이 오면 이 핑계 저 핑계를 대며 자연스럽게 빠져나가는 사람, 혹은 친구들끼리 만나서도 누가 더 높은지, 누가 더 잘났는지 은근히 서열을 매기며 자신을 과시하는 사람, 또는 누군가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주지 않고 운이 좋았네, 그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지, 이렇게 말을 흐리며 깎아내리는 사람. 이 세 가지 행동은 모두 한 가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본성이 못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점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이 세 가지 신호를 중심으로 사람을 어떻게 봐야 하는지, 또 이런 사람들과 어떻게 거리를 두어야 하는지를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풀어가려 합니다. 그 시작으로 하나의 실제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서울에 사는 김정수 씨는 오랜만에 고등학교 친구 박영민 씨를 만났습니다. 둘은 학창시절 내내 붙어 다녔던 만큼 오랜만에 만남이 무척 반가웠습니다. 좋은 분위기 속에서 식사를 하고 식사 막바지에 박영민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야, 오늘은 내가 쏠게 오랜만인데 무슨 계산이야? 김정수 씨는 고맙다며 웃었고 당연히 박영민 씨가 계산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산대 앞에 서자 박영민 씨는 핸드폰을 들여다보며 말했습니다. 나 급한 송금할 게 있는데 현금 좀 대신 내줄래? 나중에 바로 줄게. 김정수 씨는 아무 생각 없이 자신의 카드로 식사비를 결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박영민 씨는 연락이 점점 뜸해졌고 밥값 이야기는 꺼내지도 않았습니다. 3번을 참고 기다렸지만 결국 김정수 씨는 깨달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나를 이용했구나. 김정수 씨는 그 일을 겪은 후 사람을 볼 때 밥을 먹고 난 뒤 태도를 가장 먼저 본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밥값 하나에도 그 사람의 책임감과 진심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상대를 대하는 근본적인 태도를 보여줍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도 아마 비슷한 경험이 떠오를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게 넘겼던 작은 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며 가슴 한켠에 남는 씁쓸함. 사람은 말보다 행동으로 진심을 보여줍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을 시험하려거든 돈을 빌려주어라. 그러면 진심을 알 수 있다. 밥값 문제는 돈을 빌려주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고 확실하게 상대의 진심을 볼 수 있는 방법입니다. 여러분이 믿었던 사람이 작은 것 하나에도 무책임하고 이기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그 신호를 절대 무시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밥값 하나로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죠. 이번에는 친구들 사이에서 서열을 매기는 사람의 모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듯 행동하지만 속으로는 명확히 줄을 세웁니다. 누가 위고 누가 아래인지, 자신이 어디쯤 서 있는지를 끊임없이 따지고 계산합니다.
처음에는 그런 줄도 모르고 편하게 대하던 사람도 어느 순간 이상한 벽을 느끼게 됩니다. 저 사람 앞에서는 조심해야 하나 괜히 기분 상하게 할까봐 눈치 보게 되네. 이런 느낌이 든다면 이미 관계의 균형은 깨져버린 것입니다. 서울 강동구에 사는 한수진 씨의 이야기입니다. 수진 씨는 대학 동창들과 꾸준히 모임을 이어왔습니다. 모두가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환경에서 사회생활을 시작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저 친구로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한 친구인 이다혜 씨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연스러운 대화였습니다. 너 요즘 무슨 회사 다녀 괜찮은 곳이야? 하지만 점점 질문이 뉘앙스가 변했습니다. 아직 그 회사야 승진은 했어. 월급은 얼마나 받아? 모임 자리마다 누가 더 잘 나가고 누가 더 초라해졌는지를 조용히 가늠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친구가 승진 소식을 전하면 진심으로 축하하는 대신 요즘 그 직종은 운만 좋으면 잘 되잖아 하며 슬쩍 깎아내렸습니다. 어떤 친구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 그럴 줄 알았다 맨날 편하게만 살더니 하고 비웃듯 넘겨버리기도 했습니다. 수진 씨는 처음에는 괜한 예민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모임이 끝나고 집에 돌아올 때마다 마음 한켠이 무겁고 답답했습니다. 결국 수진 씨를 포함한 몇몇 친구들은 모임을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가까웠던 관계는 조용히 그리고 확실히 무너졌습니다. 이다혜 씨는 아직도 이유를 모릅니다. 자신이 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왜 다들 연락을 끊었는지 이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서열을 매기는 사람은 결국 주변 사람들을 지치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 사람과 함께 있으면 자신도 모르게 위축되고 비교하게 되어 자존감이 깎인다는 사실입니다. 셋째, 오랜 친구라도 관계를 계속 이어가기 힘들게 만든다는 점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사람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처음에는 친밀하고 따뜻했던 사이였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사람과 있으면 피곤하고 불편해진 기억. 그 불편함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건강하지 않다. 관계란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데서 시작합니다. 서열을 매기는 사람은 결국 자신만의 외로운 왕국을 짓고 그 안에서 홀로 남게 됩니다. 고대 로마의 철학자 세네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교는 행복의 죽음이다. 남과 자신을 비교하고 남을 깎아내리면서 얻는 우월감은 결코 오래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 사람들을 하나둘 잃게 만들 뿐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듣는 여러분은 어떤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해주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끊임없이 나를 평가하고 서열을 매기는 사람입니까? 작은 불편함을 가볍게 넘기지 마세요. 그 불편함은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한 소중한 신호입니다. 이번에는 남이 잘 됐을 때 운이 좋았네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본성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남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하는 것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자신보다 잘 된 사람을 볼 때 속으로 질투심이나 시기심을 느끼는 것은 어쩌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감정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그 사람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진심으로 축하할 줄 아는 사람과 겉으로만 웃으며 속으로 시기하는 사람은 결국 말 한마디에서 차이가 드러납니다. 운이 좋았네. 이 말 아무렇지 않아 보이지만 사실은 상대의 노력과 실력을 깎아내리는 말입니다. 내가 잘한 게 아니라 운이 좋아서야.
이 한마디로 상대방의 성취를 우연과 행운으로 돌려버립니다. 그 안에는 진심 어린 축하도 인정도 없습니다. 오직 내가 느끼는 열등감과 상대에 대한 불편한 감정만이 남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연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는 정미영 씨는 어릴 때부터 절친한 친구 박은정 씨와 모든 것을 함께 나누며 자라왔습니다. 학교도 같이 다니고 취업 준비도 함께 하면서 서로를 응원해주는 사이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정미영 씨가 대기업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꿈에 그리던 회사였고 정말 열심히 노력한 결과였습니다. 정미영 씨는 가장 먼저 박은정 씨에게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기뻐서, 자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힘든 시간을 함께 버텨준 친구와 기쁨을 나누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박은정 씨의 반응은 뜻밖이었습니다. 야, 진짜 운 좋았다. 요즘은 뽑는 것도 랜덤이잖아. 짧은 한마디에 정미영 씨는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박은정 씨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그래도 축하해. 어쨌든 들어갔으니까. 하지만 이미 마음은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정미영 씨는 그날 이후 박은정 씨와 자연스럽게 거리를 두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첫째, 남의 성취를 운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노력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둘째, 그들은 겉으로는 축하하는 척하지만 속으로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숨기지 못합니다. 셋째, 그런 말 한마디가 평생 쌓아온 신뢰를 하루아침에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누군가의 성공을 보았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진심으로 정말 대단하다. 너무 잘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운 좋았네. 요즘은 다 운이지 뭐. 하며 마음속 불편함을 감추지 못하는 사람입니까? 남의 성공을 축하할 수 없는 사람은 결국 자기 자신의 삶에도 진정한 성공을 불러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심으로 축하하고 응원할 줄 아는 마음에서 비로소 자기 자신의 가능성도 열리기 때문입니다. 동양 고전인 명심보감에는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남의 성공을 시기하는 마음은 자신의 재앙을 부르는 길이다. 남이 잘된 것을 진심으로 기뻐할 때 비로소 내 삶에도 좋은 기운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이 만약 주변에 운이 좋았네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을 본다면 그 사람과는 조심스럽게 거리를 두십시오. 그들은 여러분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할 뿐 아니라 언젠가는 여러분의 성취를 깎아내리고 여러분의 마음을 아프게 할 것입니다. 작은 말 한마디에서 그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다음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세 가지 본성 못된 사람들의 공통점과 그들과 건강하게 거리를 두는 방법에 대해 더 깊이 이야기 나누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밥값을 회피하는 사람, 서열을 매기는 사람, 남의 성공을 운으로 깎아내리는 사람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번에는 이 세 가지 특징을 가진 사람들의 공통점과 그들과 건강하게 거리를 두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첫째, 책임을 회피합니다. 밥값을 회피하는 행동은 작은 돈 문제를 넘어서 자신의 몫을 책임지지 않는 습관에서 비롯됩니다. 책임을 지는 것보다 남에게 떠넘기는 것이 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작은 일에서 큰 일로 그 태도를 반복하게 됩니다. 둘째, 자신을 높이고 남을 낮춥니다. 서열을 매기는 사람은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부풀리고 남을 깎아내려야 스스로 우월감을 느낍니다. 이런 사람과 함께 있으면 처음에는 그저 불편함이지만 나중에는 자존감을 갉아먹히는 아픔으로 이어집니다. 셋째,
남의 기쁨을 자신의 불행으로 여깁니다. 남이 잘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지 못하고 운이 좋았다고 깎아내리는 사람은 타인의 행복을 위협으로 느낍니다. 그들은 남이 잘 될수록 자신이 작아지는 기분을 견디지 못합니다. 이 세 가지 공통점을 가진 사람과 관계를 맺으면 여러분의 마음은 점점 피폐해지고 자존감은 서서히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람들과 건강하게 거리를 두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방법은 초기에 분별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밥값을 회피하는지, 서열을 매기는지, 남의 성공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조심히 살펴보는 것입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전체를 말해주지는 않지만 반복된다면 그것은 그 사람의 진짜 본성입니다. 두 번째 방법은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본성이 못된 사람에게 언제 변할까? 나를 진심으로 대할까? 기대하는 것은 스스로를 더 아프게 만드는 일입니다. 그들은 대부분 변하지 않습니다. 기대를 거두고 그저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세 번째 방법은 자신의 경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밥값을 회피하려 할 때 이번에는 각자 내자, 조용히 선을 긋는 것, 서열을 매기려 할 때 우리 다 친구야 서열 같은 거 없어. 명확히 말하는 것.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려 할 때 그 친구 정말 노력했어. 운만으로 되는 일 아니야. 바로 잡아주는 것. 이렇게 자신의 경계를 분명히 하는 사람 앞에서는 본성 못된 사람들도 함부로 행동하지 못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어색하고 불편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용기가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를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고대 중국의 사상가 장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타인이 나를 어지럽힐 수는 있어도 내 마음까지 어지럽힐 수는 없다. 여러분은 타인의 행동을 통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내 마음을 지키는 방법은 여러분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나를 책임감 있게 대하는 사람입니까? 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는 사람입니까? 나의 기쁨을 함께 진심으로 기뻐해 주는 사람입니까? 만약 그렇지 않다면 아프더라도 조금씩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왜 이런 본성 못된 사람들은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지 그 심리적 원인에 대해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왜 본성 못된 사람들은 스스로 변하지 못하는지 그 깊은 심리적 원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상황에 따라 잠깐 비뚤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반복입니다. 밥값을 회피하는 습관, 서열을 매기려는 습관, 남의 성공을 깎아내리는 습관은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오랜 시간 동안 굳어진, 삐뚤어진 마음의 습관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자존감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자존감이 건강한 사람은 다른 사람을 깎아내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고 타인의 성공도 자연스럽게 축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이 약한 사람은 다릅니다. 자신을 스스로 인정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끌어내려야 비로소 안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밥값 문제에서도 당당하게 책임지지 못하고 은근히 빠져나가려 합니다. 서열을 매기면서 나는 너보다 위야 하는 착각에 기대어 자신의 가치를 간신히 붙잡습니다. 남이 잘 될 때 운이 좋았네 하고 말하며 자기 열등감을 가려보려 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을 돌아볼 용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성장하는 사람은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봅니다. 내가 혹시 잘못했나, 내가 상처를 주진 않았나, 이런 질문을 던지며 자신을 다듬습니다. 하지만 본성 못된 사람들은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일이 두렵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초라함과 약함을 마주하는 것이 괴롭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늘 남 탓을 하고 상황 탓을 하며 자신을 합리화합니다. 세 번째 이유는 타인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건강한 인간관계를 맺으려면 상대방의 감정을 읽고 배려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지만 본성 못된 사람은 자신의 이익과 기분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조금 불편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일쯤은 가볍게 여깁니다. 결국 이런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인간관계는 언제나 얕고 언제나 깨지기 쉽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진정한 신뢰와 깊은 관계를 쌓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하나입니다. 본성 못된 사람은 스스로 변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변해야 할 이유를 느끼지 못하고 변할 용기도 없으며 변화 자체를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할 일은 그들을 바꾸려 애쓰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들과 거리를 두고 여러분을 진심으로 존중해주는 사람들과 시간과 마음을 나누는 것입니다. 스스로 변하지 않는 사람에게 기대를 걸기보다 내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선택을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지혜입니다. 불교 경전 중 법구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와 함께 걷는 것보다 지혜로운 자와 홀로 걷는 것이 낫다. 외롭더라도 힘들더라도 여러분을 깎아내리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보다는 혼자라도 존엄을 지키며 걷는 것이 훨씬 나은 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이 지켜야 합니다. 작은 무시도, 작은 책임 회피도, 작은 깎아내림도 가볍게 넘기지 마십시오. 그것은 여러분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경계입니다. 다음으로 본성 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의 상처를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본성 못된 사람을 만났을 때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지키고 상처를 최소화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가장 힘든 순간은 상대방의 본심을 알아버렸을 때입니다.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밥 한 끼 같이 먹으며 웃던 사람, 진심으로 축하해 줄 것 같았던 사람, 평등한 친구라 믿었던 사람, 그 사람이 밥값을 회피하고 서열을 매기고 내 기쁨을 깎아내리는 모습을 보았을 때 그때 느끼는 배신감과 허탈함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여러분이 해야 할 일은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고 단단하게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감정을 바로 반응하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가 실망스러운 행동을 했을 때 즉시 화를 내거나 따지는 대신 한 발짝 물러서서 지켜보는 것입니다. 아, 이 사람이 이런 본심을 드러냈구나. 조용히 깨닫고 마음속에 기록하는 것입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오히려 내 마음만 더 상처받게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관계를 끊을 필요는 없습니다. 굳이 싸울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예전처럼 마음을 열지 않고 자연스럽게 물리적 심리적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만남을 줄이고 대화를 줄이고 기대와 감정을 줄이는 것입니다. 거리는 보호막입니다. 거리를 두면
상대방의 부정적인 영향력이 여러분에게 미치지 못합니다. 세 번째 방법은 내가 지킬 사람들을 다시 선택하는 것입니다. 본성 못된 사람에게 집중하기보다 나를 진심으로 아껴주는 사람들에게 더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입니다. 나를 있는 그대로 받아주고 나의 기쁨을 함께 기뻐해주고 나의 어려움을 함께 걱정해주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입니다. 내가 바보였나? 왜 이런 사람을 몰랐을까? 자책할 필요 없습니다. 본성은 쉽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신뢰했기 때문에 상처받은 것입니다. 그 신뢰심은 여러분의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의 따뜻함입니다. 그러니 자신을 탓하지 말고 그 따뜻함을 더 소중한 사람들에게 더 아름답게 써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품격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못되게 행동한다고 해서 나까지 거칠어질 필요는 없습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되 품위를 지키는 것, 그것이 진정한 승리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알프레드 아들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당신을 싫어하는 사람을 똑같이 싫어할 필요는 없다. 그들을 이해할 필요도 없다. 그저 당신의 길을 걸어라. 여러분의 삶은 누구를 증오하고 원망하며 보낼 만큼 짧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을 아깝게 낭비하지 마십시오. 본성 못된 사람을 만났다는 것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것과 같습니다. 그 사람을 통해 더 단단해지고, 더 선명해지고, 더 아름다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들과 훨씬 더 따뜻한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사람입니다. 다음으로 오늘 이야기한 모든 내용을 정리하며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를 조용히 정리해 보려 합니다. 여러분, 사람을 만날 때 말보다 행동을 보라고 했습니다. 특히 밥을 같이 먹고 난 뒤에 보이는 작은 행동 속에 그 사람의 진심이 숨겨져 있습니다. 밥값을 회피하는 사람은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입니다. 친구들 사이에서 서열을 매기려는 사람은 자신을 높이려 남을 깎아내리는 사람입니다. 남이 잘된 것을 보고 운이 좋았네 라고 말하는 사람은 타인의 노력을 깎아내리고 자신의 열등감을 숨기려는 사람입니다. 이 세 가지 신호는 본성 못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명확한 기준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변화시키려 애쓰지 말아야 합니다. 대신 조용히 거리를 두고 내 마음을 지키는 쪽을 선택해야 합니다. 누군가 내게 상처를 준다면 그 사람을 탓하기보다 나를 소중히 여기고 나를 더 좋은 자리로 이끌어줄 사람들과 시간을 나누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한 것처럼 본성 못된 사람들은 스스로 변하지 않습니다. 자존감이 약하고 자신을 돌아볼 용기가 없고 타인의 마음을 존중할 줄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이들과 거리를 두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의 품격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나를 무시하든, 누가 나를 깎아내리든, 내가 나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마음만은 절대 잃지 않아야 합니다. 작은 밥값 하나에도 사람의 본성이 드러난다는 것. 이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밥을 같이 먹는 사람, 기쁨을 함께 나누는 사람,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은 여러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좋은 벗을 얻는 것은 전생을 얻는 것과 같다.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인생 전체가 밝아지고 나쁜 사람과 얽히면 인생 전체가 어두워집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곁에 있는 사람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밥을 같이 먹으며 여러분을 존중해주는 사람입니까? 기쁨을 진심으로 축하해주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의 고통에 조용히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하지만 책임을 회피하고 은근히 서열을 매기고 남의 성취를 깎아내리는 사람이라면 더 큰 상처를 입기 전에 조용히 거리를 두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의 마지막은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고 더 나은 사람들과 함께 더 깊고 따뜻한 인연을 만들어 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마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 공감되셨나요? 혹시 여러분이 겪었던 인간관계의 고민이나 경험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좋아요와 구독도 여러분의 따뜻한 참여가 더 좋은 방송을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평온하고 따뜻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깨달음의 광장이었습니다.